2045년 이 숫자를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일부 미래학자들이 바로 이 해를 인류가 만드는 마지막 발명이 등장하는 해로 꼽거든요. 네, 바로 인공지능, 이 인간을 완전히 추월하는 그 순간,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개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특정 연도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2045년이죠.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바로 이때 인류 문명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말 그대로 폭주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생각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965년에 I.J. 굿이라는 사람이 말한 지능 폭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초지능 기계야말로 인류가 해야 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라고 했죠. 왜냐고요? 일단 그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 거니까요. 끝없는 지능 향상의 연쇄 반응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2045년일까요? 이게 그냥 감으로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술 발전의 패턴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꾸준히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선형성장은 1, 2, 3, 4 이렇게 한 계단씩 꾸준히 올라가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수성장은 다릅니다. 1, 2, 4, 8 처음엔 되게 느린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솟구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의 엄청난 힘을 미리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비판이 없을 수 없죠. 야, 그래도 모든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하는 S자 곡선 이론 같은 거요.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진공관 기술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뭐가 나왔죠?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한계에 오니까 집적 회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이 끝물에 다다르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가 단다는 법칙이죠. 이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AI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요, 불과 3.4개월마다 2배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속에 붙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이점이 정말 올 건지, 온다면 또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논쟁 지점이 딱 드러나는데요. 바로 저기 이륙 속도라는 항목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인간이랑 기계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융합할 거라고 보는 반면에 버너빈지 같은 사상가는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빠르게 이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우리한테 천천히 다가올 거냐?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미래가 정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걸까요? 글쎄,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면서요. 이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에너지 한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이게 감당이 안 될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복잡성의 제동.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발견 하나 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의 AI가 아직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환각 현상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옹호론자들은 바로 이런 한계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증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는 과학의 방법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그 방식, 그 토대 자체가 지금 거대한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관찰해서 무언가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순전히 AI 기반의 계산과 시뮬레이션만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미래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세요. AI 알파폴드는 계산만으로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풀어버렸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아예 지구 전체를 컴퓨터 안에 통째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 우주 전체를 계산 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특이점이 온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미래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유토피아, 다른 한쪽은 인류의 멸종이라는 디스토피아. 그야말로 극단적인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먼저 꿈 같은 유토피아부터 볼까요? 나노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질병과 노화를 막아주는 기술적 불멸. 초지능이 모든 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가난과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탈희소성 사회. 그리고 결국엔 우리 인간이 AI와 하나로 융합해서 우리의 지능을 무한히 확장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끔찍한 악몽도 존재합니다. 바로 통제 문제죠.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는 똑똑한 존재를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초지능이 어떤 무해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류가 그냥 방해물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더 강력한 AI를 만들려고 미친 듯이 군비 경쟁을 벌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엔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지도는 과연 누가 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껏 속도에만 열광했지, 정작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고민해봤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